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그를 말리던 남자 손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오랜 재판 끝에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 이후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심의 형이 3년형이었잖아요. 3년형이 그대로 1심 됐지만 저에게 계속 페미니스트니까 맞아야 된다라고 했거나 피해자 삼촌한테도 남자가 남자를 돕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드러내거나 이런 행위들이 여성 혐오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를 해주셨고 1심에서 심신미약의 근거가 된 것들을 2심에서 뒤집을 수가 없었어서 결국 기각이 됐거든요. 가해자 강 씨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과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회신 그리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 사건 당시 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거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고 2심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질문 때 계속 자기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본다느니 아인슈타인이 자기한테 계시를 내려줬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를 일부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쾌하고 또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이 좀 유감스러워요. 온지구 씨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로서 느꼈던 어려움이 또 있었다는데요. 제가 재판 중에서는 제3자거든요. 피해 당사자여도 1심에서는 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그 참석하는 내내 흘러가는 대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힘들고 답답했고 반성문 같은 경우는 특히 피해자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문 열람을 요청한다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 모두 반려되었어요. 사유가 특별히 없어요. 보통 반성문 열람은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좀 그런 편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었고 피고인은 제 탄원서부터 제 변호사님 의견서 다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탄원서를 읽고 또 반성문을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히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법 체계가 아닌가. 2심 재판 후 가해자 강 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화가 났죠. 화는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좀 무력감이 느껴져요.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또 하나의 폭력 사건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송되는데요. 바로 지난 4월 방송된 부산 여행 동창생 폭행 사건입니다. 사건은 2023년 2월 친구들과 떠난 부산 여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연 씨는 함께 여행 간 친구 고 씨에게 폭행당한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현재 지연 씨의 상태는 어떤지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경추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의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공호흡기 착용한 채 지금 24시간 가정간호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과 가해자는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 사건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반성문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1심 때는 구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술 먹고 PC방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한 장도 안 썼던 반성문을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장씩 제출하는 것도 너무 이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저희 딸은 술조차도 힘겹게 쉬고 있는데 자기가 옥중에서 이제 썼던 반성문을 꼬깃꼬깃 접어갖고 이 주머니에 꺼내서 펼쳐서 읽는 것도 참 역겹고 피해자 측은 재판에 대한 절차 또한 안내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저희는 처음 일을 당해본 사건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도 필요하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냐 여쭸더니 절대 변호사 선임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제 그 비용으로 지연이 치료 비용을 더해서 힘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도 안내받지 못해 양형증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2심 때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두 눈 뜨고 바보처럼 바라만 보다가 재판이 끝났거든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저희가 이런 딱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를 저 여성단체 쪽에서 아셔가지고 변호사님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를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2심 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살인 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1월 6일 2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저희 딸이 지금 생명유지장치로 지금 숨을 좀 거치고 좀 힘들게 쉬고 있지만은 그거를 빼면은 거의 진짜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는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여행인데. 저 가해자 때문에 우리 딸은 그렇지 못한 여행으로 돌아왔다고 제발 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의 죄보다 크게 좀 엄벌을 좀 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의 보호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한 거는 저를 찾아내서 보복하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이 다시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재판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피해자를 배려하고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가정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제출한 반성문 감형제도 폐지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절차 내 시스템들이 좀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